정부가 무주택자한테 강력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요. 오늘 내용 중요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7월 27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어떤 집을 지금 골라야 시세 차익이 많이 날까? 그 기준을 좀 정해드렸고요. 두 번째, 고덕 신도시 호반서 및 3차 청약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의 기간 추천 경쟁률을 통해서 청약 전략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하락장에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 부동산은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돈 번다. 자, 대출 규제를 풀었고 금리 인하를 유도했으며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2014년에 취임을 하면서 많은 정책 변화를 가져왔고 부동산 시장도 이때부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자, 그리고 2021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례적으로 부동산 고점을 단기간 내에 5번이나 경고하면서 집 사면 큰일 난다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때 집 사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때 집 팔았으면 서울에 집 2채만 갖고 있어도 대박이 났을 겁니다. 자, 근데 정부는 절대 빚내서 집 사라고 말로 하지 않아요. 자, 그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당시 많은 부동산 규제를 풀었지만요. 말은 이렇게 해요. 빚내서 집 사라고 말한 적 없다. 청와대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기재부 수장이었던 최경환 부총리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집 사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냐? 말로 집 사라고 절대 말하지 않고요. 정책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책을 보면서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7월 27일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 세법 개정안 좀 해프닝이 있었죠. 세법 개정안 발표 이틀 앞두고 또 유출됐다. 왜 또 유출이냐? 작년에 세법 세제 개편안 발표될 때도 이게 유출이 됐었거든요.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었습니다. 어찌됐든 2023년 세법 개정안에 과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참여자가 어떻게 움직였으면 좋겠는지 생각하는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 정리를 드릴게요. 자, 이번에 세법 개정안 많은 내용 다 보실 필요 없고요. 부동산 관련된 내용 3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결혼, 출산, 양육 지원 차원에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이 나왔고요. 두 번째, 서민 중산층 부담 경감을 위해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에 대한 소득 공제 확대 방안이 나왔습니다. 또한 주택 청약 종합저축의 소득 공제 한도 사양도 같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첫 번째,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이게 뭐냐면은 결혼했을 때 혼인 신고일 전후로 각각 2년 이내에 직계 존속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하도록 바뀌게 됐습니다. 원래 기본 공제가 5천만 원이었다가 여기에 1억 원 추가해서 1억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양가합산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제도가 왜 생겼을까요? 좀 과거와 달라진 트렌드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한 40대 50대 분들은 신혼살림을 어떻게 시작했다? 작게 시작을 했죠.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고 자녀가 태어나면 구축 소형 아파트로 이사가요. 왜? 빌라 같은 데가 자녀 키우기 쉽지 않은 환경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사를 몇 번 다니다가 자녀 학교 가는 시점 전후로 해서 분양을 받던 기존 주택을 사서 내 집 마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결혼 10년차 부부가 내 집 마련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40대 50대 분들은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자, 근데 최근에 늘어나는 케이스, 뭐 대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는 게 뭐냐면은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25평 전후의 아파트 매매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요즘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일단 신혼부부들이 모은 자금이 꽤 돼요. 이제 결혼 연령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양가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특례 보금자리론을 체증식으로 이용해서 6억에서 8억대 아파트를 많이 구하시더라고요. 특히 예비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결혼 2년차 미만 그리고 아예 미혼인 분들도 지금 앞으로 내가 미래에 결혼할 집을 미리 구하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30대 요즘 내 집 마련 수요가 늘어났다는 게 이런 수요도 포함해서 그래요. 자, 이런 것은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봐요. 자, 신혼부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안 사면 나중에 더 비싸지는 거 아니냐? 불안한 거죠. 자, 신혼부부만 불안하겠습니까?
양가 부모님들은 더 불안해요. 나중에 우리 애들이 집도 없이 고생하면 어쩌지? 그래서 이제 신혼부부하고 양가 부모님들의 의견에 맞서서 야, 신혼집을 매매로 시작하자. 그래서 신혼집은 전세라는 통념이 지금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세법 개정안은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줄 거예요. 왜냐면은, 자, 부모님한테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주택 취득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 내야 되죠. 또한, 이게 너무 어린 사람이 집을 마련하거나 또는 너무 고가의 주택을 마련한 케이스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등기를 보내옵니다. 부동산 실거래조사 증빙자료 제출 안내문 해서, 야, 이 돈 어디서 났는지 샅샅하게 다 밝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한테 받은 돈은? 차용증을 쓰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체한 내역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근데 이번에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것이 1억 5천까지 확대된다면 아무래도 이런 부담은 줄어들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입니다. 자, 현재는요, 이제 주택 청약 종합저축의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240만원 한도로 되어 있는데, 이 240만원을 다 해준 게 아니라 24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줬습니다. 자, 근데 이 납입 한도인 240만원을 300만원으로 상향시켜 준 거예요. 그럼 300만원의 40%니까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돼요. 부모님, 유주택 부모님 집에 같이 사시는 세대원 분들은 안 되세요. 마지막으로 본인 명의의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가입하셔야 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청약통장에 뭐 20만원씩 이렇게 넣는 분 잘 안 계시죠? 소득공제 받는다고 보통 10만원씩 넣는데, 이번에 그 소득공제 한 120만원 받겠다고 한 25만원씩 넣는 분들이 계실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갚아 나갈 때 그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예요. 얼마까지 해준다? 원래 3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해줬는데 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 조정됐고요. 적용 대상도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늘어났는데, 지금 이 기준시가 6억 이하면요, 얼마 아파트까지 될지, 어떤 아파트까지 되는지도 뒤에서 정리를 드릴게요. 꽤 범위가 넓어요. 그리고 대출 상품에 따라서 최대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져요. 정부는 어떤 대출을 좋아할까요? 고정금리에 원리금 같이 갚는 대출을 좋아하죠. 그래서 고정금리 플러스 비거치식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둘 중 하나만 충족할 경우에 1,8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거치식만 받을 수 있는 건 거의 없죠. 그래서 1,8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더라. 아무래도 주택을 사가지고 이제 이자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세부담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원래는 기준시가 5억 이하여서 이 혜택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기준시가 6억 이하이고 최근에 공시가격이 많이 추락하면서 적용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요, 직장인이어야 되고요, 1주택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 등기 이후에 3개월 내에 받은 대출이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잔금 대출을 일으키고 나서 나중에 이것을 대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환하게 되면은 그 시점에 생활 안정자금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것까지도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3회까지. 그리고 오피스텔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이제 중요한 것, 기준시가 6억 원이면 어떤 가격대일지 살펴볼게요. 미사신도시 보겠습니다. 요즘 30대가 많이 찾는 6억에서 9억 사이 아파트가 많은 곳이죠. 자, 미사강명 파밀리에라고 있습니다. 2014년에 완공된 976세대의 아파트 단지예요. 여기 전용 84제곱미터가 지금 9억 3천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자, 이 9억 3천만 원 아파트 기준시가 9억 원 넘을까요? 6억 원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안 넘어요. 지금 공동주택 공시가격 알림이 봤더니요, 현재 전용 84제곱미터가 5억 5천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작년에 7억 4,300만 원인데 무려 2억 넘게 떨어졌어요. 자, 또한 지금 동탄에서 핫하다는 동탄 시범 우남 퍼스트를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에 완공된 이제 준신축 아파트고요. 1442세대의 대단지인데 GTX 역세권에 가까워서 선호도가 높죠. 여기 전용 84제곱미터가 지금 11억 5천부터 시작이거든요. 자, 근데 이 아파트 공시가격이 얼마일까요?
전용 84제곱미터 중층 기준으로 6억이 안 됩니다. 5억 7,800만 원입니다. 자, 그럼 이 아파트를 내년 초에 사게 되면은요, 이 막강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이번 개편안은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자 상환액을 지급하는 부분부터 적용되고요, 주택 요건도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올해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은 확대 방안이 적용이 안 돼요. 자, 정부의 의도를 한번 파악해 볼까요?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 집을 사라? 물론 이렇게 좀 어거지로 엮긴 좀 그렇지만 일단은 이제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할 때 좀 더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정책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근데 어떤 정부든지 다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은 권해 왔었어요.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하는 것도 막는 데는 잘 없었단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투자자에 대한 태도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게 뭐냐면은 작년 12월에 발표됐었던 경제정책 방향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이 이번에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었거든요. 세제 개편을 통해서. 근데 이번에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분양권 및 주택의 단기 양도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됐었는데, 이게 언제 추진 과제로 분류되어 있었다? 올해 3분기 주요 추진 과제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도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의원 입법 형태로 진행할지 아니면 아예 그냥 흐지부지 돼버릴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서는요, 이제 투자자를 위한 좀 규제 완화 방안 같은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좀 더 촉진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내 집 마련하려는 분들께 오늘 소식은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늘 감사합니다.